안녕하세요. 국제인공지능윤리협회 전창배 이사장입니다. 여러분이 사용하고 계시는 생성 AI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최근 챗GPT와 같은 대화형 인공지능뿐만 아니라 이미지 생성, 음악 생성 등 다양한 생성형 AI가 등장하고 또 등장할 예정이 있습니다. 이제는 많은 분들이 호기심 차원에서 접근해보는 수준을 넘어서 다양한 실제 업무와 생활에 적용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의 수준은 많이 올라간 것에 비해서 그것을 사용하는 우리들의 인식은 아직 걸음마 단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사용법 차원에서 누가 더 잘 쓰는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윤리적인 의미의 사용법을 모른다면 의도와는 다른 결과에 당황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법적, 윤리적 문제를 일으킨다는 점에서 치명적일 수가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생성형 AI 기술을 사용하여 작가의 독자적인 그림체와 형식을 학습시켜 유사한 작품을 만들어내고 심지어 AI가 생성한 그림을 김정기 화백이 아닌 자신의 크레딧으로 올려달라는 요청을 해서 문제가 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문제의 이용자는 김정기 화백의 지적재산권을 무단으로 침해했음에도 자신의 행동을 오마주라고 주장했는데요. AI를 사용해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는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점이 많습니다. 언급한 뉴스처럼 타인의 저작권, 재산권부터 누군가의 인격이나 명예를 훼손할 수도 있으며 사용자에 따라 지켜져야 할 정보들, 비밀들이 타인에게 누설되고 그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나아가 우리 사회에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무분별한 AI 사용을 지향하고 올바른 활용을 위해서는 AI 윤리를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특히 생성형 AI를 업무에 활용하는 직장인 여러분들이 많아짐에 따라 이용자 본인이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들을 살펴보고 이용자가 유의해야 할 윤리적인 부분들을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인 김일곤 씨는 요즘 챗GPT를 사용하는 것에 재미를 붙였습니다. 챗GPT 덕분에 일의 효율이 늘어나 퇴근 시간도 예전보다 훨씬 빨라진 김일곤 씨. 오늘도 김일곤 씨는 챗GPT가 요약해준 논문 내용을 그대로 발표 자료에 반영해 작성한 후 콧노래를 부르며 퇴근 준비를 하는데, 김일군 씨, 이거 발표 자료 확인한 거 맞아? 아니, 논문을 인용한 부분이 발표 자료의 전체적인 흐름이랑 전혀 맞지가 않는데? 혹시 챗 GPT에 논문 파일 올려서 요약시키고 확인 없이 그대로 가져다 붙인 거 아니지? 이런 업무가 빨라진 건 좋았지만 김일곤 씨는 너무 AI를 믿으셨네요. 방금 보신 영상은요, 업무의 생성형 AI를 활용할 때 나타날 수 있는 할루시네이션 현상을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할루시네이션은 환각이라고 번역되는데요. 생성형 AI가 부정확한 정보를 생성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아직 기술이 불완전한 데다가 학습을 위한 데이터의 부족 현상까지 겹쳐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검색 증강 생성 기술, 이른바 RAG와 같은 실시간 검색을 이용한 생성 기술로 많이 보완되기는 했지만요. 여전히 간혹 거짓 정보를 진짜인 것처럼 그럴듯하게 내놓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우리가 기획안이나 보고서 등을 만들 때 의심스러운 내용이 있으면 반드시 사실인지 아닌지를 꼭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생성형 AI가 산출한 결과물은 사람이 제공한 데이터를 재편집한 것에 불과합니다. 생성형 AI로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는 것은 좋으나 스스로 먼저 생각하고 작업한 다음 도움을 받고 싶은 부분을 생성형 AI에 추가로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AI의 결과물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창의적 사고와 검토를 통해 수정, 보완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좀 번거롭긴 하지만 두 개의 생성형 AI 도구로 교차 검증을 해본다든지 의심스러운 정보는 검색 엔진을 통해 한 번 더 확인해보는 과정이 필요하겠습니다. 디자이너 박고매 씨는 요즘 생성형 AI를 이용해 여러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의료회사의 건강 캠페인을 위한 포스터 디자인을 의뢰받아 AI를 사용해 이미지를 만들고 있는데요. 이상하다. 자꾸 이렇게 나오네. 왜? 뭐가 잘 안 돼?
AI로 포스터 디자인 시안을 만들고 있는데요. 뭔가 원하는 대로 안 나오네요. 이거 왜 다 노인들만 나와? 혹시 입력한 프롬프트에 노인 같은 특정 단어 넣은 거 아니야?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아픈 사람 이미지랑 건강한 사람 이미지를 각각 만들어달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아픈 사람은 모두 저개발 국가 사람이나 노인들 이미지만 나오고 건강한 사람은 죄다 소양 사람에 젊은이만 나오네요. 얘도 사람들처럼 무슨 고정관념이나 편견 같은 게 있는 건가? 그럴 리가요. 설마. 이게 무슨 일일까요? 디자이너 박고매 씨가 이미지 생성형 AI를 잘못 사용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생성형 AI가 가진 한계인 걸까요? 네, 위 영상은요, 실제 있었던 사례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내용인데요. 이미지 생성 AI가 인종이나 국가에 대한 편향성이 나타나기도 했고, 대화형 인공지능에서도 성별에 따른 편향성이 드러난 결과물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인공지능도 사람과 같은 편향성과 편견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사실 편향, 편견뿐만 아니라 결과에서는 혐오나 차별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것은 인공지능도 아직 불완전한 기술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편향이 있고 편견이 있고 혐오도 하고 차별도 하는 인공지능이라면 우리가 업무나 학업을 하는데 이런 AI를 제대로 써먹을 수가 없겠죠. 이러한 인공지능의 편향성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첫 번째는 인공지능에게 학습이 되는 데이터의 편향성 때문이고요. 둘째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만드는 인간의 편향 때문입니다. 결국 이러한 AI의 편향성은 현재 단기간에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우리가 조심해서 활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업무나 학업에 활용하려고 생성한 결과물들이 편향이 있는지, 혐오나 차별적 요소가 있는지 꼭 최종적으로는 본인이 스스로 검토하고 확인한 후 사용해야 합니다. 직장인 박고매 씨는 인터넷 쇼핑이 취미인데요. 최근 즐겨보던 유튜버가 판매하는 티셔츠를 구매하기 위해 쇼핑몰에 접속하네요. 안녕하세요. 최근에 판매를 시작한 티셔츠의 디자인이 표절이라는 항의가 있었습니다. 확인해보니 다른 디자이너의 작품과 유사한 점을 발견하고 판매를 중단했습니다. 제가 일부러 표절한 것이 아니라 AI를 사용해 이미지를 만들다 보니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구매하신 분들께는 조속히 환불해드리겠습니다. 본의 아니게 무리를 일으켜 죄송합니다. 사람이 아니라 AI가 디자인했다는 것부터가 이미 사기 아니냐? AI를 사용해도 확인은 했어야죠. 들킬 줄 모르고 일부러 표절하신 것 아닌가요? 덕분에 박고매 씨의 지갑은 여전히 두둑했지만 무턱대고 AI를 믿을 건 아니라는 생각에 괜히 오싹해지는 박고매 씨였습니다. 방금 보신 영상은요, 실제 미국에서 있었던 사례를 재구성한 것입니다. 2024년 1월 미국에서 한 디자이너가 이미지 생성 AI를 활용해 자신의 컬렉션을 만든 사실을 밝히자 소비자들이 강하게 반발했던 사건인데요. 생성형 AI는 특성상 온라인상에 있는 수많은 데이터를 학습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학습 데이터에 기존 작가들, 디자이너들, 콘텐츠 제작자들, 저작권자들의 데이터들이 같이 무단으로 학습되었을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생성형 AI로 콘텐츠를 생성하면 독창적인 콘텐츠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본 듯한 어떤 디자이너나 작가의 화풍과 비슷한 결과물들이 많이 나오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특히 기업이 상업적으로 활용하게 되면 표절과 저작권 침해 시비에 휘말릴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명확한 법이나 규정, 제도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해결이 쉽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기업에서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컨텐츠나 제품을 만들어 소비자에게 제공하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컨텐츠가 AI 도구로 생성됐음을 명확히 워터마크 형태로 표시해주고 소비자들에게도 사전에 이 제품은 AI를 이용해 만들어졌음을 고지해주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디자인이 기존의 디자이너나 작가, 예술가의 스타일 화풍과 비슷하다면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현행 저작권법에서는 인간이 아닌 AI가 만든 창작물에 대해서는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작권법에서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저작물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인간이 아닌 인공지능에 의한 창작물에는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법원은 인공지능에 대해서 발명자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특허 등록을 거절하였는데, 그렇다면 유사한 이유로 인공지능이 디자인한 디자인권에 대해서도 등록을 거절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기업에서 생성형 AI로 콘텐츠나 제품 디자인 등을 하였을 경우 이것을 생성형 AI로 만들었다고 밝히고 싶지 않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공지능을 통한 결과물에 권리가 인정되지 않을 뿐더러 소비자들이 인공지능을 통하여 만든 제품에 대해 비판적으로 보고 있어 기업 이미지 하락이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생성형 AI로 만든 콘텐츠 또는 제품이라는 사실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한편 생성형 AI로 만든 결과물이 나의 원본 작품을 모방하거나 표절했다고 생각하는 피해자는 생성형 AI 개발사 또는 해당 결과물의 권리 주장자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사용금지 청구, 폐기 청구, 형사고소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김일근 씨? 네, 팀장님. 요즘 AI 사용 많이 하나 봐? 네. 지난번엔 실수가 있었지만 크로스 체크도 하고 꼼꼼하게 검토를 하면 문제 없습니다. 일하는 속도가 달라요. 그럼 저번에 요약했던 우리 회사 매출 통계 자료도 AI가 요약한 건가? 네. 실제로 보면 놀라실걸요. 몇 초도 안 걸려서. 아니, 내가 궁금한 건 그렇게 회사 내부 정보를 AI가 접근할 수 있게도 되는가 해서. 아니, 뭐 알려진다고 해서 큰일 날 자료들은 아니지만 그 AI를 김일근 씨 혼자 쓰는 건 아닐 거 아니야. 그쵸? 그거 나도 지나가면서 봤는데 뭐 이런 거 알려줘 저런 거 알려줘 하니까 뭐 뚝딱하고 알려주더만. 만약 그렇게 AI가 아무 자료나 다 읽으면 다른 회사 사람들이 와가지고 저 회사 이런저런 비밀 좀 알려줘 이렇게 하면 다 알려줄 거 아니야. 뭐 AI가 사원증 검사하는 것도 아니고. 알아서 잘하겠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좀 노파심이 생기네. 김일곤 씨, 부장님에게 허를 찔리셨군요. 역시 부장님, 그 자리에 허투루 올라간 게 아닌 건 분명하네요. 직장인 여러분들, 생성형 AI 활용하실 때 어디까지 정보를 입력해야 하는지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기업에서 생성형 AI를 사용하다 보면 기업 정보를 입력해야 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실제로 국내 대기업 중에서도 생성형 AI를 사용해 정보가 유출된 사례가 있었는데요. 한 엔지니어가 대화형 인공지능을 사용해서 기업 정보가 최소 3차례 유출되어 AI 기업의 학습용 데이터로 사용된 적이 있습니다. 이 입력된 데이터는 외부 서버에 저장이 되어 검색 및 삭제가 어렵고요. 다른 사용자에게 공개될 수도 있어 우려가 되는데요. 이 기업은 이후로 해당 대화형 인공지능을 전면 사용 금지하고 자체적으로 생성형 AI 개발에 돌입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기업의 정보를 생성형 AI에 입력하면 기업의 정보가 유출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챗GPT를 개발한 오픈 AI사의 홈페이지에서도 밝히고 있는 내용인데요. 사용자가 챗GPT에 입력한 내용들은 오픈 AI 회사 서버에 저장되고 학습용 데이터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들을 밝히고 있습니다. 물론 학습된 데이터들을 익명화, 비식별화 조치해서 다른 사람이 알아볼 수 없도록 하고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잘 관리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사실 빅테크 기업이라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종종 일어나는 점에 비춰보면 역시 AI 기업만 믿고 사용자의 데이터를 무분별하게 입력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선은 이용자로서 자신의 개인정보와 회사 기밀은 생성형 AI 이용 시 입력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겠고요. 만에 하나 실수로 입력을 했다면 AI 회사 측에 이메일 등으로 연락을 취해서 자신의 개인정보와 회사 기밀의 삭제를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야 합니다. 또한 생성형 AI 기업에서 학습용 데이터를 무단으로 수집해가는 것에 대응해서 회사나 개인이 보유한 저작권 있는 컨텐츠들은요, AI 봇들이 온라인상에서 학습용 데이터로 무단으로 수집해갈 수 없도록 robots.txt 파일의 보안 설정을 통해서 크롤링을 미리 금지시켜 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개인정보 회사 기밀에 대한 보안의식을 가져야 하고요. 기업과 임직원이 데이터 보안에 대한 교육을 꾸준히 받아야 될 것입니다.
생성형 AI 서비스를 이용할 때 회원가입 등을 위해 개인정보를 생성형 AI 서비스 회사에게 제공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 주체가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개인정보의 정정 요구, 삭제 요구, 처리 정지 요구 등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정보 주체는 개인정보 유출 등 우려가 있을 때 생성형 AI 회사에게 미리 연락하여 개인정보 정정, 삭제, 처리 정지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프롬프트를 직접 입력해서 결과를 도출한 생성형 AI 서비스 이용자뿐만이 아니라 생성형 AI의 답변안에 자신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개인정보 피해를 입은 피해자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생성형 AI 서비스사는 위와 같은 요구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야, 김일꾼. 네, 팀장님. 아유, 정말. 자네 요즘 악플 달아? 네? 방금 감사실에서 연락 왔어. 자네 컴퓨터 IP로 악플 달렸다고. 너 모른 척 하지 마. 어젯밤 야근하더만 CCTV에 다 찍혔다고. 아니, 저는 그저 경쟁사 제품에 그런 건데. 아휴. 그래. 경쟁사 제품 비방하는 글 올리는 거 100번 양보해서 일하다 보면 그럴 수 있다고 치자. 근데 하루에 수천 개씩 달리는 건 이건 얘기가 다르잖아. 아니 도대체 너 이거 어떻게 한 거야? 어? 그 시간에 일일이 손으로 한 건 아닐 거 아니야. 저 아니 대답 못해? AI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아휴. 야 김일꾼. 남들은 AI를 일할 때 쓰는데 너는 경쟁사 제품 비방하는 거로 쓸 거냐? 팀장님, 억울합니다. 저는 그냥 회사를 위해서. 자네가 단 악플 누가 찾아낸 줄 알아? 경쟁사가 찾아낸 거야. 너 이제 이거 어떻게 할 거야? 회사 망신은 망신대로 다 시키고. 아 뭐 네가 책임질 거야? 위의 사례는 어떤 상황일 것 같나요? 네, 맞습니다. 생성형 AI를 악용한 사례입니다. 이제 누구나 손쉽게 생성형 AI를 활용하고 이용할 수 있게 되다 보니 타인에게 해를 끼칠 목적으로 악용을 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비용을 지불하면 AI가 자동으로 댓글을 작성해주는 매크로가 등장해서 여론 조작과 가짜 정보 확산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생성형 AI가 악용될 경우 조작된 정보들로 인해 개인과 기업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가 있습니다. 정보 조작 이외에도 딥페이크 기술, 음성 생성 기술로 보이스 피싱에 악용하는 사례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생성형 AI로 만들어진 컨텐츠를 인간의 눈으로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조심을 해야 합니다. 특히 온라인상에서 어떤 사진이나 영상, 음성으로 입금을 유도하거나 구매나 투자를 유도하는 행위들은 모두 다 사기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절대 돈을 입금하거나 송금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일단 타사의 제품에 부정적인 댓글을 다는 행위는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부정경쟁 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며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5년 이하의 징역,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 인터넷에 댓글을 남겼기 때문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고 모욕죄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장님 말씀에 등장한 딥페이크로 허위의 영상을 만드는 경우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명예훼손죄는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상대방의 명예감정을 훼손시켜야지 성립하는 범죄인데요. 딥페이크 영상은 사실을 토대로 만든 것이 아니라 가짜로 만들어낸 영상이기에 허위 사실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합니다.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은 사실 적시 명예훼손보다 더 중하게 처벌됩니다. 또 딥페이크로 만든 음란물의 경우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정보통신망법,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작년에는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하여 음란물을 만든 사람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도 나왔습니다. 잘 보셨나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사례들은요, 이미 있는 사례들을 재구성한 것입니다. 이러한 윤리적인 문제들은 불법이고 범죄 행위라는 명확한 기준에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의도와 결과가 사뭇 다른 윤리적인 딜레마를 지녔다는 점에서 오히려 선량한 대다수의 시민과 이 영상을 보고 계실 직장인 분들에게도 해당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저는 마지막 사례가 기억에 남는데요. 좋은 의도로 시작을 했지만 그 일이 타인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고 나아가 사회에 안 좋은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생각해 볼 점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좋은 의도가 곧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나와 내가 속한 좁은 의미의 공동체를 넘어서 우리 사회 전반에 해당되는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개별 사안은 모두 달랐지만 우리가 지켜야 할 기준과 태도는 명확합니다. 첫째는 투명성입니다. AI의 사용 목적과 방법을 명확히 하고 생성된 컨텐츠가 AI를 통해 만들어졌음을 알려야 합니다. 두 번째는 책임성입니다. AI가 생성한 결과물을 맹신하지 말고 항상 검토하고 보완하여 최종 결정은 인간이 내리도록 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보안성입니다. 가능하면 회사 기밀이나 개인정보는 AI 도구에 입력하지 말고 입력할 때도 철저한 보안 조치를 취하고 관련법이 보장하는 적절한 프로세스를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윤리적 사용입니다. 인공지능의 편향성과 잠재적 위험성을 인식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모든 도구는 중립적입니다. 잘 사용하면 이로운 것이 되기도 하고 흉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쓰임새를 정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사람입니다. 기술은 도구이기 때문에 인공지능과 같은 기술을 올바르게 개발하고 활용해서 인간을 위한 편익과 행복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계와 문제점을 더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열어둬서 우리가 AI 시대에 당면한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그 속에서 사람들의 신뢰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직장인 여러분들도 각자 일터에서 비록 쉽지 않은 일이지만 이러한 고민들을 함께 해주신다면 앞으로도 우리가 마주하게 될 수많은 윤리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미래를 위해 책임감 있는 생성형 AI의 사용을 당부드리면서 긴 영상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